안녕하세요. 강호진의 인사이트입니다. 자, 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6일 오후 정도에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투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그 방식과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일단 이 투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모두가 투표를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. 그래서 유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유권자가 투표한 이 과반수 이상의 후보에 이 선거인단이 표를 몰아주게 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각 주마다 선거인단 인원수가 다릅니다.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각 주마다 하단에 숫자가 나와 있죠. 이게 선거인단의 수입니다.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거 인단의 과반수 이상을 얻게 되면은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유권자들의 총합 투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거 인단의 수가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승자 독식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몬타나주에서 뭐 100명 중에 뭐 60명이 트럼프에게 이제 투표를 했어요. 그러면 여기 아래 선거인단 인원이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6대 4 비율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4명 모두가 트럼프에게 표를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승자 독식 방식이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각 주마다 이렇게 빨간색, 파란색 그리고 뭐 황색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각 주마다 어느 정도 이 선호하는 혹은 지지하는 당이 정해져 있어요. 잘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도 그렇고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미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 같은 경우에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.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총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총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이에요. 근데 이제 경합주 황색으로 나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지지하는 이 후보나 당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경합주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이 경합주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건 뭐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다음에 애리조나 네바다 요렇게가 있습니다. 그래서 7개 주인데 지금 7개의 주의 선거인단 인원수가 93명입니다. 그래서 이 93명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국에는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는 뭐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합주를 보게 되면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모두 다 지금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보시면은 트럼프가 뭐 단순히 1, 2포인트 정도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가능성을 훨씬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지난 대선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전에 뭐 확실하게 뭐 지지하는 당이 좀 결정이 되어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 결과가 나와도 뭐 요동치지는 않는데 이 경합주에서 발표가 될 경우에 그때는 국내 증시까지도 요동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7개 주다.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볼 때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지금 미시건주에서만 해리스가 좀 우세한 상황이고 또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요구에 이제 한 2포인트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요 표를 보자면은
사실상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걸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겠죠.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이 자국에 대한 자국주의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너네 나라로 가져가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, 또 수출이나 이런 무역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무역 흑자지만 미국에서는 무역 적자죠.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죠. 이번에도 이 수출이나 뭐 경제를 이끌었던 게 반도체나 자동차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뭐 수혜라든지, 그 다음에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반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,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. 그 다음에 뭐 방위 비용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재가 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고 미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,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안 좋을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죠.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환경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뭐 화석 연료에 대해서 조금 더 지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뭐 IRA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, 뭐 보조금 지급을 뭐 축소한다든지 혹은 없앤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이끌어가는 이 주축들이 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은 뭐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,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상화폐를 좀 밀고 있는 상황인데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세론 현상도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, 아마 그런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되면은 이 정책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.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죠. 항상 민주당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볼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든이 지금 이행을 해왔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왔죠. 근데 지난번에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도 이제 이 민주당의 힐러리를 조금 더 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그 직후에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는 충격이 있었지만 V자 반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이미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, 당선 이후에는 조금 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지라도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느 후보가 좀 당선이 되든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고 좀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관망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. 뭐 어느 쪽을 미리 예측을 하고 바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변동성이 좀 지나가고 나서 조금 더 방향성이 뚜렷해졌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.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
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음 주입니다. 이제 한 주 정도면은 이 변동성이 좀 마무리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힘내 보시죠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쪽을 봐야 된다, 어느 쪽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결과 확인을 하고 나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을 좀 바라보고 가야 할지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